안녕하세요. 저는 65세 현역 의사 이승호입니다. 병원 진료실 문을 처음 열고 들어온 지 벌써 40년이 넘었네요. 사람의 몸을 다룬다는 건 단순히 의학 지식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삶과 습관, 마음까지도 들여다봐야 하거든요. 특히 피부는 더 그렇습니다. 몸속의 신호를 가장 먼저 보여주는 곳이기도 하지요. 제가 진료실 한켠에서 앉아 있으면 수십 년 전 제 어머니가 거울을 보며 한숨 쉬던 모습이 자주 떠오릅니다. 요즘 왜 이렇게 피부가 푸석푸석하지? 하시면서 로션을 몇 번이고 바르셨던 그 장면이요. 어머니는 참 고운 피부를 가지고 계셨지만 환절기만 되면 늘 걱정이 많으셨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저는 아무 말도 해드리지 못했던 게 참 안타깝습니다. 요즘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60세가 넘은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요즘 왜 자꾸 피부가 푸석하고 뾰루지도 나고 색도 칙칙해요라고 하소연하십니다. 그럴 때 저는 꼭 묻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바르시나요? 그러면 다들 고개를 끄덕이세요. 그럼 어떻게 지우시나요? 이 질문엔 대부분 망설입니다. 그냥 물로 씻거나 클렌징 폼으로 한번 문질러요. 그럴 때 저는 마음속으로 고개를 끄덕이죠. 문제의 시작이 거기에 있거든요. 사람들은 피부가 나빠지면 화장품을 바꾸고 비싼 크림을 사곤 합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아주 사소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세안법은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부분입니다. 피부는 매일 우리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어느 날 진료실에 72세 김순자 할머니가 오셨어요. 손주들과 사진을 찍을 때마다 자꾸 피부가 울긋불긋하고 뾰루지가 올라와서 자신감을 잃었다고 하시더군요. 할머니, 자외선 차단제는 어떻게 지우세요? 당연히 폼 클렌징으로 2번 문지르고 물로 헹구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피부에 적은 나이도 햇볕도 아닌 잘못된 세안 습관이라는 걸요.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매일 아침 꼼꼼하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셨습니다. 햇볕이 강한 날엔 모자도 쓰고 외출을 줄이려고 애까지 쓰셨어요. 그런데도 피부에선 자꾸 붉은 기운이 돌고 입가 주변엔 작은 뾰루지가 하나둘 생기더랍니다. 심지어는 손주들이 할머니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요? 하고 물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전혀 몰랐죠.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이 나이에 어쩌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표정에는 늘 아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늘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이 탓이 아닙니다. 피부는 아직도 회복할 수 있어요. 문제는 피부에 남아있는 자외선 차단제 때문이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피부에 붙어 있도록 설계됩니다. 특히 요즘 나오는 무기자차 제품은 피부 위에 얇은 막을 형성해서 자외선을 반사시키죠. 하지만 그 막이 말처럼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단순히 물로 씻는다고 해서 또는 클렌징 폼으로 2~3번 문지른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반복된 세안이 피부의 보호막을 상하게 하고 건조함과 염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60대 이상의 환자분들을 진료하다 보면 피부 고민으로 오신 분들 10명 중 8명은 이 세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한 실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폼 클렌징 한 번이면 충분하겠지. 아닙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세안이 피부를 더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피부 트러블이 생기면
화장품 탑부터 합니다. 이 크림이 안 맞나 봐요. 요즘 날씨 때문인가 봐요. 하지만 대부분은 자외선 차단제를 제대로 지우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세안은 마치 하루를 마무리하는 의식입니다. 그 과정을 허술하게 넘긴다면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써도 무용지물이죠.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약보다 먼저, 물보다 똑똑한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 시작이 바로 올바른 세안법입니다. 피부는 얇지만 그 안에 담긴 원리는 굉장히 정교합니다. 우리가 세안할 때마다 피부 표면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일이 일어나죠. 보호막이 무너지기도 하고 모공이 열리거나 닫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시야는 단순히 때를 벗기는 과정이 아닙니다. 피부를 보호하느냐, 해치느냐를 결정짓는 첫 단추입니다. 많은 분들이 강한 클렌징 제품을 쓰면 깨끗해진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그건 마치 목욕탕에서 수세미로 얼굴을 박박 문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한두 번은 괜찮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피부는 점점 얇아지고 건조해지며 마침내 염증과 색소 침착으로 이어집니다. 피부엔 본래 보호막이 있습니다. 약산성의 얇은 유수분막이죠. 이 막은 외부 세균이나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주는 첫 번째 방패입니다. 하지만 강한 세정력의 클렌징 제품, 특히 두세 번 반복된 문지름은 이 막을 쉽게 무너뜨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20년 전 만났던 한 분, 60몇 세의 남상희 여사님이 기억납니다. 항상 피부에 염증이 생겨 병원을 찾으셨는데 늘 나는 세안에 신경 정말 많이 써요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클렌징 폼을 2번, 오일 클렌저까지 덧붙여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자주, 너무 강하게 세안하신다는 거였죠. 저는 여사님께 말했습니다. 클렌징은 뺄셈이 아니라 덧셈입니다. 피부의 유분과 수분을 적당히 남기되 불순물만 없애야 합니다. 그때부터 여사님은 세안법을 바꾸셨습니다. 1단계. 미지근한 물로 얼굴을 적신 후 오일 클렌저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 2단계. 미지근한 물로 헹군 뒤 약산성 폼 클렌저를 한 번만 가볍게 사용. 3단계. 세안 후 30초 안에 보습제 도포. 이 간단한 방법을 실천하고 2달 후 여사님의 피부는 눈에 띄게 차분해졌습니다. 뾰루지도 줄고 피부결이 고와졌죠. 그때 여사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내 피부가 이 나이에 이렇게 부드러워질 줄은 몰랐어요. 그동안 너무 무식하게 닦았나 봐요. 세안은 기술이 아닙니다. 피부를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힘이 아니라 방향이고 습관이 곧 해결책입니다.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만 해도 얼굴엔 붉은기와 좁쌀 여드름이 자잘하게 올라와 있었고 피부결도 거칠었습니다. 할머니는 늘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아침마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저녁에는 클렌징 폼으로 2번 세안까지 해요. 이 나이에 이렇게까지 신경 쓰는 사람 드물걸요? 그 말씀,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방식이었죠. 클렌징을 많이 했다고 해서 꼭 피부가 깨끗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과한 세안은 피부 장벽을 무너뜨리고 건조함과 자극을 반복시킵니다. 그 사실을 들은 김순자 할머니는 처음엔 조금 억울해 하셨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그게 다 독이었단 말씀이에요? 저는 할머니께 아주 간단한 제안을 드렸습니다. 딱 3일만 제가 알려드리는 방식으로 세안해 보시라고요. 자외선 차단제를 지울 땐요.
먼저 클렌징 오일로 살살 녹여주세요. 세게 문지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손끝으로 원을 그리듯이 부드럽게요. 그 다음엔 미지근한 물로 깨끗하게 헹궈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순한 약산성 폼 클렌저로 한 번만, 정말 가볍게 피부 자극 안 되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이 세 단계면 충분해요. 어렵지도 않고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겠네요.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딱 일주일 후 다시 진료실에 오신 할머니는 밝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틀째부터 얼굴이 달라졌어요. 거울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져요. 손주들도 이제 얼굴에 뽀뽀하려고 달려와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의사로서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죠. 우리는 나이를 탓하며 많은 걸 포기하려 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지금 무엇을 바꾸느냐 말입니다. 김순자 할머니의 경우처럼 피부도 사람처럼 섬세하게 다뤄야 반응을 보여줍니다. 억지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이끌어주는 습관 하나가 평생의 피부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피부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했는지를요.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피부를 아끼는 진짜 세안법을 실천해 보세요. 그 시작은 단 3분이면 됩니다. 박영희 할머니는 68세였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독립했고 손주 셋을 챙기느라 늘 분주한 하루를 보내셨죠. 아침마다 손수 된장국을 끓이고 마당에 물을 뿌리고 오전엔 꼭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도셨습니다. 그런 부지런한 일상 속에서도 할머니는 늘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챙겨 바르셨습니다. 햇볕이 너무 세서 안 바르면 얼굴이 타요. 늘 그렇게 말씀하시며 외출 준비를 하시곤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진료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오신 할머니의 얼굴은 예전과 사뭇 달랐습니다.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칙칙한 데다 양볼에는 작은 뾰루지가 오돌토돌 올라와 있었거든요. 할머니는 제 앞에 앉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도대체 왜 이런 건가요? 자외선 차단제도 바르고 저녁엔 물로 얼굴도 잘 씻어요. 젊을 때부터 늘 그렇게 해왔는데 저는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혹시 클렌징 제품은 따로 안 쓰시고 그냥 물로만 세안하세요?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하셨죠. 예예. 예전부터 그냥 물로 잘 헹궈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특별한 거 없이도 괜찮았는데 요즘 왜 이러는지 사실 그게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그냥 물로는 거의 지워지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강한 자외선을 막아주는 제품일수록 피부에 오래 남아있는 성분이 많거든요. 그게 모공을 막고 피지와 섞이면 여드름이나 염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할머니, 지금처럼 물세안만 하면 자외선 차단제가 다 남아요. 그래서 피부가 숨을 못 쉬는 거죠. 제가 그렇게 설명드리자 할머니는 눈이 동그래지셨어요. 아이고야, 난 그냥 옛날식으로 하면 되는 줄 알았지. 그래서 저는 간단한 손등 실험을 추천드렸습니다. 지금 자외선 차단제를 손등에 살짝 바르시고요. 그 위를 물로 적신 흰 수건으로 한번 문질러 보세요. 미끌미끌하거나 하얀 자국이 남으면 그게 다 아직 피부에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할머니는 집에 돌아가서 바로 해보셨고 며칠 뒤 다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수건에 다 묻어 나오던데요. 내가 이렇게 쌓아놓고 있었구먼. 그날 이후 박영희 할머니도 클렌징 오일과 순한폼 클렌저로 세안 루틴을 바꾸셨고 3주가 지나자 눈에 띄게 피부결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손주가 또 한마디 했대요. 할머니 피부 좋아졌어. 옛날로 돌아간 것 같아.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하죠. 변화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습관 하나만 바꿔도 피부는 다시 웃습니다. 피부에 자외선 차단제가 남아있다는 걸 알고 나면 대부분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럼 왜 그렇게까지 안 지워지나요? 사실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걸 이해해야 내 피부에 맞는 세안 방법도 찾을 수 있으니까요. 자외선 차단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유기자차와 무기자차. 두 제품 모두 피부를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해주지만 방식도, 세안 방식도 전혀 다릅니다. 유기자차는 자외선을 흡수해서 피부 속으로 들어오는 걸 막는 방식이에요. 피부에 흡수되기 쉬운 만큼 대부분의 경우 일반 클렌징으로도 잘 지워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기자차입니다. 무기자체는 흔히 이산화 티타늄이나 산화연 같은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피부 위에 얇은 백색막을 형성해서 자외선을 반사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이 막이 워낙 단단해서 물로만 세안할 경우 거의 제거되지 않는다는 거죠. 게다가 이 성분은 피부에 남아있으면서 모공을 막거나 다른 화장품과 섞이면 피부 트러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피부 재생 속도가 느려서 이런 잔여물이 며칠씩 쌓이면 피부가 더욱 거칠어지고 탄력이 떨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제 환자 중 70세, 이명숙 할머니도 그런 사례 중 하나였죠. 좋은 거라. 그래서 무조건 SPF 50짜리 샀는데 바르고 나면 얼굴이 따끔거리고 자꾸 붉어져요. 제품을 확인해 보니 역시 무기자차였습니다. 하지만 그걸 매일 물세안으로만 지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자외선 차단제는 방패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방패를 하루 종일 붙이고 계시다가 물 한 번 끼얹는다고 떨어질까요? 할머니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이고, 그럼 지금까지 피부에 붙은 채로 잠든 거였네. 이렇듯 차단제는 단순한 화장품이 아닙니다. 하루 동안 피부에 남았다가 그날 안에 반드시 제거되어야 하는 일종의 막입니다. 그걸 남긴 채 잠들면 피부는 그 아래에서 숨도 쉬지 못하고 점점 약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강조합니다. 무엇을 바르느냐만큼 어떻게 지우느냐가 더 중요하다.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고르고 그에 맞는 세안법을 익히는 것. 그것이야말로 노년의 피부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습관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늘 추천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세안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집에서 직접 실험해 보세요. 그러면 다들 고개를 갸웃하세요. 실험이요? 병원도 아닌데 뭘 어떻게 해요?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누구나 집에서 할 수 있어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들으면 대부분의 어르신들도 바로 따라 하시죠. 1단계. 자외선 차단제를 손등에 살짝 발라보세요. 2단계. 2, 3분 정도 그대로 둔 뒤 미지근한 물에 적신 흰색 수건이나 티슈로 가볍게 닦아보세요. 3단계. 그 수건에 하얀 자국이나 미끌미끌한 잔여물이 묻어나온다면 그건 곧 피부에 자외선 차단제가 남아있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실험을 환자들에게 꼭 권합니다. 70대 이상 분들 중 많은 분들이 내가 세안을 대충 했나 하고 돌아보는 계기가 되거든요. 박영희 할머니도 이 실험을 해보신 뒤 깜짝 놀라셨어요. 그렇게 꼼꼼히 씻었다고 생각했는데 수건이 하얗게 묻어 나오더라고요. 아이고, 그동안 내 얼굴 위에 이걸 이고 살았구먼. 이런 작은 체험 하나가 오랫동안 잘못 알고 있던 습관을 바꾸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눈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과정이다 보니 그냥 느낌에만 의존해 왔던 거죠. 그런데 눈에 보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에오, 진짜 이게 안 지워졌네. 이런 확신이 생겨야 사람도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실험이 피부 타입에 상관없이 누구나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성이든 지성이든 혹은 민감성이든 상관없습니다. 누구나 자외선 차단제를 쓰고 있고 누구나 세안에 실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실험을 한 뒤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이제부터는 제대로 씻어야겠다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그 말을 들으면 저는 속으로 웃지요.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몸소 느끼신 거니까요. 그러니 여러분도 오늘 꼭 한번 해보세요. 눈으로 확인하는 것만큼 강력한 교육은 없습니다. 그것이 피부와의 진짜 대화의 시작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나옵니다. 선생님, 그럼 피부 타입마다 세안도 다르게 해야 하나요? 정답은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피부 상태가 다르고 나이와 생활 습관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건성 피부를 가진 분들은 세안 후 피부가 자주 당기고 각질이 일어나는 걸 경험하죠. 이런 분들이 강한 클렌징 제품을 쓰거나 두세 번씩 문지르면 보호막이 손상되고 피부는 더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건성 피부는 보습력 좋은 클렌징 오일과 약산성 폼 클렌저를 꼭 사용해야 해요. 세안 후에는 1분 안에 촉촉한 크림을 발라 수분 증발을 막는 것도 중요하고요. 반면 지성 피부는 피지 분비가 많다 보니 모공이 쉽게 막힐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너무 기름진 오일 클렌저는 피하고 워터리한 클렌징 젤 타입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강한 세정력의 제품을 쓰면 오히려 피지를 더 만들어내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깨끗이 씻고 나면 더 번들거려요. 하는 분들 대부분이 이 실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민감성 피부. 이건 제일 까다롭습니다. 조금만 자극이 있어도 붉어지고 가렵다는 분들이 계시죠. 이런 분들께는 세정력이 강한 제품보다 무향료, 무자극 제품, 그리고 클렌징, 밀크나밤 형태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미지근한 물을 써야 하고 수건으로 문지르는 것도 금물입니다. 그저 살살 눌러서 물기만 흡수시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제 환자 중에 66세 이화순 여사님은 민감성 피부였는데 늘 얼굴이 따갑고 붉게 달아올라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알고 보니 세안 후 수건으로 꾹꾹이 아니라 박박 문지르며 닦으셨더라고요. 아이고, 난 그게 오히려 각질 제거라고 생각했지. 그 말씀에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사님, 얼굴은 유리잔처럼 다뤄야 합니다. 한번 긁히면 오래 가요. 피부는 정말 정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대로 반응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정리합니다. 피부는 공장에서 찍어낸 기계가 아니라 각각 성격과 체질이 다른 살아있는 기관이다. 그러니 남들이 좋다고 한 제품이 내게도 맞을 거란 보장은 없습니다. 세안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피부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피부에 맞는 리듬으로 가야 합니다. 하루 단 3분. 그 시간을 내 피부에 맞는 방법으로 써주는 것. 그것이 건강한 피부에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70세 이명숙 할머니는 진료실에 들어서자마자 이마를 짚으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요즘 얼굴이 자꾸 화끈거리고 바르면 더 따가운 것 같아요. 뭘 잘못한 걸까요? 말씀을 듣고 보니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나서 오히려 얼굴이 붉어지고
따끔거리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어요. 심지어 피부가 예민해지니까 기존에 잘 쓰던 화장품도 안 맞는 것 같다고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시는 자외선 차단제를 여쭤봤습니다. SPF 2에 PA++++짜리 무기자차요. 하얗게 올라오는 그거요. 피부에 좋다고들 해서 무조건 좋은 줄 알았죠. 이명숙 할머니처럼 수치가 높을수록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제품의 성분과 사용자의 피부 상태입니다. 특히 무기자차는 피부에 얇은 필름처럼 코팅막을 씌우는 방식인데 세안이 제대로 안 되면 이 필름이 계속 피부에 남아 모공을 막고 예민한 피부엔 자극이 될 수 있어요. 이명숙 할머니의 경우 세안은 늘 물로만 하셨답니다. 예전엔 그냥 깨끗하게 씻기만 하면 됐지. 뭘 따로 할 게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멋쩍게 웃으셨죠. 하지만 피부는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노화로 인해 피부 장벽은 얇아지고 회복 속도는 느려지며 자극에는 훨씬 민감해지게 됩니다. 즉, 옛날 습관 그대로 살면 피부는 버텨주질 못하는 거죠. 저는 할머니께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할머니, 자외선 차단제는 피부 위에 생긴 투명한 방패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잘못 지우면 방패 조각이 피부에 남아서 계속 상처를 낼 수 있어요. 그 뒤로 할머니는 사용하시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꾸셨고 세안도 오일 팔스폼 클렌징으로 바꾸셨어요. 그리고 2달 뒤 피부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화장도 못했는데 요즘은 살짝 파우더만 발라도 잘 먹어요.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얼굴이 요즘 맑아졌어 라고.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다시금 확신했습니다. 좋은 피부는 비싼 제품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올바른 습관과 정확한 정보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더더욱 기본기가 중요해집니다. 우리가 뭘 바르느냐보다 어떻게 지우느냐. 그 하나만 바꿔도 피부는 놀랍도록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는 더 민감해지고 회복도 느려집니다. 그래서 어떤 화장품을 쓰느냐보다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5세 현역 의사 이승호입니다. 오랜 시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하나 분명히 느낀 게 있습니다. 좋은 피부는 비싼 제품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작지만 꾸준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그 습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세안이에요. 특히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 날에는 꼭 신경 써야 하죠. 이제 제가 매일 실천하는 세안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 날엔 전용 클렌징 오일을 사용해 부드럽게 녹여주세요. 손끝으로 얼굴 전체를 가볍게 문질러 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둘째, 미지근한 물로 얼굴을 헹군 후 순한 약산성 폼 클렌저를 한 번만 사용해 주세요. 2~3번 씻는 건 오히려 피부에 해가 될 수 있어요. 셋째, 세안이 끝나면 1분 안에 수분 크림이나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세안 후 1분이 지나면 피부 속 수분이 빠르게 날아갑니다. 이 3가지. 하루에 딱 3분이면 됩니다.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은 날이라면 이 루틴을 생략하셔도 괜찮습니다. 한 가지 팁을 더 드릴게요. 요일마다 간단한 관리 계획을 정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은 세안 점검, 수요일은 각질 확인, 금요일은 보습 집중. 이런 식으로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피부는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이 나이에 뭘 바꾼다고 달라지겠어.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60세도, 70세도, 80세도. 지금 시작하면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피부는 우리가 어떻게 다루는지를 기억합니다. 하루 3분, 그 시간을 내 피부에게 선물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피부와 인생이 달라지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